이전에 발표를 마치신 장인영 선생님은요, 저희 본교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부 학교에서도 멘토링을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수업이 예쁜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마 근데 비단 장인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재직 중인 선생님들이 다 이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고 학생을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형여고가 수행 평가가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널리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수행 평가가 많은 게 아니라 수행 평가의 어떤 질이 높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그런 말이 조금 변질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문형여고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성적이 사실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이유는 아마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학교 교육과정 및 전년도 진학 결과를 본교 진학 지도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김차권 선생님과 함께 설명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거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 문형여고 선생님들이 다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에 앞서서 먼저 글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부 교육과정 및 진학 결과 설명을 맡은 진학기획부 교사 김차곤입니다. 사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대기하는 시간 동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싶은 마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 우리가 준비했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서 배우는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 신입생들이 적용받게 될 교육과정에 앞서서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고등학교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과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과목입니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교과가 되는 것이죠. 이 교과는 곧 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산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학교에서도 많이 경험해 봤겠지만 고등학교는 정말 시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정말 내신 따기 좋은 학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이것에 대해서 허와 실을 명명백백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교과나 전문 교과 이런 것들은 다 설명 필요 없지만 이 교과를 통해서 내신을 산출하게 되고요. 또 하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속에서 수능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단순히 내신만 따는 것이 아니라 수능을 위해서 기초 학업 능력을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개정교육 과정의 핵심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을 키울 수가 있고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지적 역량 및 적극적 학업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분명히 학교에서 짜여진 틀에 너 이거 배워, 문과, 이과 나눴지만 이제부터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서 네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한번 짜봐. 그것이 대학에서 평가하는 주요 요소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무조건 네 마음대로 짜봐, 자유롭게 짜봐 이럴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아이들이 유리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고, 또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개설해 가려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점수를 활용하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의 종합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의 전체적인 평가를 이루어지는 이 종합 전형이 이루어져 있고, 대학별 논술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점수를 활용하는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내신 그리고 기타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 주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소위 말해서 내신이라는 것은 점수 자체를 지칭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점수 외에도 좀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수행평가 또는 학교 수업에서의 참여도 등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즉 학업 능력, 학업 태도라고 해서 교과목 이수 충실도, 학업 준비도, 지식 습득 과정, 경험 등등등 대학에서 이 아이가 90점이다 그러면 90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네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90점을 받았는가, 네가 속한 집단에서 90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 90점을 받는 동안에 어떠한 회복 탄력성,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가 등등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본교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아이가 혼자 잘해서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입시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시 결과를 통해서 한번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와 어려운 학교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데요. 관악구에 있는 관내 4개 학교가 있습니다. A고, B고, C고, D고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보통 2020학년도 똑같이 기준을 잡고요. 성취도 분포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취도 분포 A, B, C의 분포 비중을 봤더니 A 고등학교는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A, B, C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D, E는 한 자리 숫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B 고등학교는 A, B보다는 오히려 D, E가 13점 몇 퍼센트 한 거의 40% 50% 가까이 됩니다. 그 다음에 C 고등학교도 A 고등학교하고 약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D 고등학교는 역시 B 고등학교와 유사하게 D, E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학업 성취도를 놓고 봤을 때 A, B, C, D 쉽게 말해서 A고 C고는 A, B 하는 애들이 많구나. B고 D고는 D, E, DE가 많구나. 상식적으로 B하고 D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좀 학업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면 유리하겠지. 남자애들이 깔아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학률을 실제 봤더니 오히려 A고하고 C고는 4년제 대학 진학률이 49.1%, 49%, B고는 31.9%, 40.4%. 쉽게 말해서 B하고 D고는 좀 내신을 좀 깔아주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시 결과가 조금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이 4개 학교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모든 학교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면이 좁아서 그냥 특징적인 대표적인 학교 4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A고등학교가 저희 문영여자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변명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신 깔아주는 학교를 가면은 나는 내신이 높아지는가? 딸려오는 결과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내신이라는 것은 철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에서는요,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신, 즉 교과 성적만으로 뽑는 학교는 사실은 중하위권 대학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우수한 아이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수능 퇴장력 기준 등등등.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 요소에 있어서 단순히 네가 90점이야? 너 90점이니까 80점 받은 아이보다 더 우수해 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교 때 모든 과목 동일하게 100점, 100점, 100점 만점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아라. 결국에는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서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교 신입생 기준 교육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이제 학교 지정과 선택 이렇게 깔아놓는데
빨간색으로 칠한 교과목은 이제 수학능력시험의 선택 과목입니다. 물론 이제 한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그런데 이 외에 소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교과를 다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간 협력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작년도 진학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문형의 진학 결과는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끈끈한 협업 관계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이나 정시전형이나 면접전형이나 논술전형이나 이 모든 것은 one for all, all for one이라는 서로 간의 어떤 협력적인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히 이 입시 결과를 설명에 앞서서 작년도에 저희 졸업생이 214명이었습니다. 214명이었는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급관을 최상위, 상위, 중상위, 중위, 하위 5개의 급관으로 나누어서 이 아이들이 어떠한 지원 성향과 어떠한 진학 결과를 보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별 지원 성향을 보시면 인문계에서는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교과전형은 최상위 전형에 아주 극소수가 되고 있고요.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교과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권에 있어서는 학생부 종합과 논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고려대나 서울대는 논술 전형 자체가 없어지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 논술 전형 자체가 경쟁률 보시면 거의 100대 1을 뭐 평균 90대 1에서 100대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 자체를 기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은 자신에게 특화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런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권, 중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역시 하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교과나 적성 또는 전문대 진학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전형별 지원 성향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18.76% 그런데 2017년이나 2018년에 보시면 29.74, 22.93에서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률을 보시면 오히려 16.2, 23.9에서 28.19에서 지원율 대비해서는 합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교가 그동안 쌓아왔던 다양한 노하우, 진학에 대한 노하우 또는 1, 2, 3학년 전체적으로 협업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작년까지 3학년 담임을 했었지만 저 3학년 담임하면서 2학년 면접 컨설팅 들어가고 3학년 면접 시뮬레이션 할 때 1, 2학년 선생님들 동원해서 전공별 아이들 서포트 해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아이라도 더 보내기 위해서 내가 담임은 아니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아이는 아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두가 협력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분위기가 본교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지원율 대비 합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교과 면접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은 교과는 합격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본교 내신 성적이나 그런 것들을 봐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점수 때면은 대략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겠다 예측이 되지만 종합전형이나 다른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율 대비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술을 치르는 대학 자체가 워낙 좀 이름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경쟁률도 어마무시하고 그리고 사실 허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서 논술을 지원했을 때 떨어질 확률은 거의 뭐 100%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좀 동작 관악구 소재 고교별 입시 결과인데요. 2020학년도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학교 이름을 밝힐 수 없고 A, B, C, D, E 해서 다 해서 전문대와 4년제 진학률을 봤더니 서울무역여고가 전문대는 20.6%, 4년제 49.1%에서 관악 동작 관내에서는 가장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 4년제 합격률은 49%, 50%가 넘어갑니다만 아이들 중에 일부는 이제 다시 한번 재수를 하겠다 해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보공시 자료에서는 실제 등록한 비율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 대학에 합격한 비율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대학 합격 현황입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그리고 의치, 한의예 그리고 이공계 특성화대학, 뭐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등등 이런 주요 대학의 합격 현황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중경 외시로 분류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도 이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학생 기준입니다. 재수생 전혀 다 빼고 재학생만 놓고 봤습니다. 그 외에 서울 또는 지방의 거점대 또는 지방 국립대 등등등을 해서 이 정도의 합격률을 보여왔고요. 자, 이것은 중학교 성적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반에서 1등하는 아이, 중학교 때 2등하는 아이, 3등하는 아이가 과연 본교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대학 합격을 나타내는가를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때 나름 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들이 지금 저희 학급이 9학급인데 그래도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서울, 연세, 고려, 서강, 성균, 이화 나름 주요한 대학을 가는구나. 그 다음에 역시 2등, 3등까지도 종합 논술 교과를 통해서 나름 꽤 괜찮은 대학에 진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4등부터는 여기 그 전형을 지운 이유가 상당히 교차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것을 전형별로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반 중학교 때 등수에 따라서 합격한 대학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학교 때 등수가 20, 21, 22, 23, 24등 정도가 되는데요. 학교를 보시면 뭐 수도권 전문대학 아동보육, 비수도권 전문대학 간호, 수도권 전문대학 항공, 호텔, 보건, 의료행정, 그리고 치기공, 치위생, 그리고 항공 서비스 디자인. 저희가 1등만 공부 잘하는 1등 아이들만 서포트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하위권 아이들도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과 선택에 있어서 또는 지방권 대학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개학 첫날 새로 담임을 맡은 아이들도 챙겨야 되지만 대학에 진학해서 지방에서 입학식을 거행한 제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숙사 어떠니? 밥은 괜찮니? 밥 잘 챙겨 먹어라.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부모와 똑같은 마음으로 지방권에는 보냈지만 그래도 계속 걱정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자, 아까 49.1%라는 4년제 등록자 비율 대비 과연 서울 수도권 및 특수목적 소위 이름 있는 대학의 진학은 어떠한가라고 봤을 때 뭐 비슷합니다. 서울, 연세, 고려, 서강 주요 대학권 합격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목적 대학, 서울 뭐 대학들 이렇게 해서 진학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치가 뭐냐면 4년제 대학의 전체 합격자 수 대비 결국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한 비율이 64%다. 결국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보낸 것 못지않게 질적으로도 상당히 괜찮다. 나름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 수시 전형 한번 준비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일정이 꼬였지만 이제 작년 일반적인 로테이션이라면은 6월 기말고사, 6월 모평이 끝난 시점부터 3학년 선생님들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전에 5월 달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뭐 많은 교사 투입을 해서 아이들 면접 컨설팅, 담임 혼자의 역량으로 아이를 보내기보다는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한 아이의 학생부를 며칠 동안 분석해 가면서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진학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대학 진학에 대한 목표와 욕심이 있다면 서울 문영여고를 지원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정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학교를 왜 선호할까?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직장으로서 제가 지켜봤는데 정말 굉장히 발빠른 대처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오로지 아이들 학습 결손을 막자, 학습 결손을 최소화시키자라는 일념으로 전 교사가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와 정말 선생님들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발빠르게 하시고 학교에서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하자 그러면 전 교사가 후다다닥 연수 다 듣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학습 노하우가 있으면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원들에게 계속 전파해주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문영여고는 참 저력이 있구나, 오래 가겠구나. 주변에 변변한 아파트 단지 하나 없으면서도 이런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걸 봐서는 저도 딸 자식이 아직 어린 아이가 있지만 믿고 보낼만 하구나. 현실적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여기 보낼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자식이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에 보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말을 좀 버벅거리느라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앉아서 이렇게 학생 여러분하고 그 학부모님들 이렇게 강의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좀 놀라웠습니다. 너무 집중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멘트를 하나 적었는데 앉아서 읽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딸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하신 선생님도 딸이 있다고 하는데 제 멘트를 낚아채셔가지고, 근데 저는 딸이 있으면 이제 문영여고에 못 보낼 것 같아요. 집안 망신 시킬까봐 애가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 닮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안 보내는 게 좀 다행이라고 싶습니다. 아까 그 앞서 김창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문영여고는 이제 대화로 시작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교무실이라는 곳은 사실은 이렇게 죄를 안 지어도 가면은 이상하게 죄인처럼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문영여고에 이제 부임하면서 이제 교무실은 항상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와서 느꼈던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야, 교실이 훨씬 쉬기가 편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그 교무실이요, 선생님보다 학생이 훨씬 더 많이 와 있어요. 와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별 얘기도 안 해요. 어저께 친구랑 싸웠다라는 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걸까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 험담, 그다음에 선생님 왜 얼굴에 여드름이 아직도 있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은 이제 그럴 때 이제 여학생들이어서 그런지 그 말을 좀 집중을 안 해주면 삐져서 가요. 그 삐져서 가가지고는 그거를 또 이제 친구들한테 소문을 내요. 아, 유영환 선생님 되게 이상한 선생님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이게 아이들 말하는 걸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이 쳐도 안 가요. 너 왜 그 수업이 시작할 때 안 가니? 그러면 아, 선생님 수업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그 교실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이 너무 힘든 그런 학교가 사실은 문영여고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하나에 대한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부터 깊은 얘기까지 그러니까 다 알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선생님들 사이에 그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1시간 또는 한 1분 1초를 이렇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학교가 아마 문영여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격률도 좋은 것 같고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입학하기 전에 이제 그 신입생 그 적응 상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졸업 직전까지의 정시 상담까지 3년 내내 저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담을 설명회를 하기 전에 사전 질문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적어봤는데요. 자연계열, 아무래도 최근에 그 중학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번 덧붙이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문영여고 하면은 그 등식이 이제 인문계열이 굉장히 강한 학교라는 그런 그 등식이 붙는데, 사실은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연계열 아이들도 정말 잘 하는데 왜 이렇게 인문계열만 이렇게 소문이 났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학생의 그 구성 비율, 반의 어떤 그런 구성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입시 결과를 보시면요, 작지만 작은 반이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강한 그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 학교의 자연계열 아이들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그 이공계 특성화대학 카이스트나 포스텍, 그다음에 의과대학, 그다음에 서울대 2명반 중에 1명은 이제 자연계 아이가 갖고 그런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희 학교도 아마 그 자연계에 대한 그런 투자도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좋은 학생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하고요.
자연계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학부모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리플렛에 보시게 되면요. 그 2012 신입생 기준 학교 교육과정을 참고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 과목 선택이라는 것이 이제 학교 중심의 과목 선택이거든요. 학교가 과목을 정하면 학생이 따라오는 그런 그 시스템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학생이 그 과목을 정해가지고 학생 나름대로 어떤 그런 플랜을 짜가지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 운영요구의 자연계열 교육과정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그 주변 학교랑 거의 비슷한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짜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활동이 어떤 거냐라는 그런 걸 궁금하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학교의 그 과학과 관련된 수학 과학과 관련된 활동을 그 과학과 융합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10가지가 넘는 그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13개 정도의 그 대회, 그 다음에 100여 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 중에서 5분의 1이 넘는 그런 그 활동을 지금 다양한 그런 장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서울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서울에 도대체 얼마나 갔냐, 얼만큼이나 갔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김정호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그 4년제 대학교의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 4년제 대학 합격생 중에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공계 특수 목적 대학교가 64%가 합격을 했는데요. 서울만이라고 따졌을 때 제가 오늘 그 점심 먹고 다 세봤습니다. 다 세봤는데 서울에도 이제 지방대보다 못한 학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차라리 지방대가 훨씬 더 지방대를 더 가야만 하는 그런 수준의 학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나눠봤어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대학교,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처럼 느껴지는 학교, 그 다음에 얘도 지방대일까, 카이스트나 뭐 포항공대도 지방대일까라고 해서 이런 대학교들만 모아서 비율을 냈더니 전체 합격생 중에서 45%가 이런 대학교 수준의 합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게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질문에 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세봤습니다. 아마 소수점짜리가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정도로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서울문형여자고등학교가 만들어낸 그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진학 결과등을 소개하기에는 사실 이제 한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앞서 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강연 내용, 그다음에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요, 뒤에 그 부모님들의 또는 학생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손을 들어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정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니까. 탐을 선택하는 학생 수가 평균 몇 명이세요? 이번 그 1학년 네네. 김홍부 선생님, 과탐 선택하는 인원수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 중에서 60명 정도 된다고 보는데. 네? 60명. 한 이번에도 올해는 60명 정도. 무반 정도쯤 된다고. 실제로 올해 졸업한 친구는 55명이었거든요. 10%가 늘었습니다. 문화생지가 다 개설이 다 있나요? 네, 그렇죠. 물리원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물리원이 저희 학교뿐 아니라 모든 세계반이요. 70명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과목 개설은 사실은 그 2학년 모든 고등학교가 그 과학 원과목은 2학년 때 해놓고요. 그다음에 2과목은 이제 진로 과목으로서 이제 3학년 때 그 개설을 하는데요. 그 학생이 신청을 하면은 그 극소수가 아니면 다 개설하는. 소수는 개설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그러니까 극소수라는 게 극소수를 계산한다는 게 사실은 아이들 등급적인 부분에서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기준 인원을 두거든요. 모든 학교가. 예. 그거에 대한 답은 교감 선생님이 하신다고. 안녕하세요. 교감 엄성원이라고 합니다. 이 순간 이 마스크를 하니까 이게 목소리가 안 나가네요. 저희가 지금 학생들의 특징이 대부분 자연 계열 쪽으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과목 선택한 거를 보니까 한 3개 반 정도, 지금 현재 2개 반 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서 한 3개 반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진로를 갖기 위해서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인데,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거점 학교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과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학생들의 진로에 맞게끔 지금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어떤 것을 즐겨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 것을 생활기록부에 써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대 학교가 교과 평가를 정시에서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정시에서도 지금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학 측에서 서울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울대가 이 교과평가를 반영하겠다라는 뜻은 타 대학도 그렇게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교과평가에서는 대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뭐 수행평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행평가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무엇을 즐겨하고 그 학생이 교과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이 관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관찰을 써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냥 과제 수행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관찰하고 그것을 써내려갈 수 있게끔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학 입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에서도 뭐 교과도 반영하지만 그런 학업 소양을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거의 일치하고, 또 모든 선생님들께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의 자료가 왔었는데 교과 세특을 반영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모든 교사가 지금 보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자리가 내년에는 이렇게 없을 겁니다. 이것이 아까 보였듯이 학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꿈단 카페를 이쪽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서로 친구들과 어떤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이곳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전 부장님들께서 지금 모든 부장님들이 다 남아 계십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모든 각부 부서장님들이 전부 남아서 지금 답변을 해드리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마음껏 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학교 선택함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3인 이제 2005년생들이 대입 볼 때
뭐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학교가 대학교에 내는 포트폴리오도 폐지되고 여러 가지 폐지되고 세 가지만 본다고 이런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그거 이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준비하는데 뭐가 많이 달라지는 건지 그걸 방금 전에 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학생을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드린 것이 제가 볼 때는 교과 세특하고 행동 발달 종합의견란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쓸 거라는 건데 특히 교과 세특을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무실에서도 매번 회의할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꼭 교과 세특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를 꼭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세특을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학생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교과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독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교과 세특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적은 고등학교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담당한 학생 수가 적은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학급당 인원수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모든 학교가 지금 학급 인원수를 좀 줄인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교들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뭐 저희 학교 자랑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교감협의회를 가서 여기 18개 동작관학에 18개 학교가 있거든요. 인문계고등학교 가서 얘기를 하면 문영은 뭐가 걱정이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학생들의 인성도 좋고 놀랍니다. 여기 앞에 그 S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그 교감 선생님이 저를 잡으면서 문영은 왜 이렇게 애들이 다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문영여고에 다니면 그런 부분들도 부모님이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 뭐 동작구의 뭐 여고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시험 난이도를 실패해서 1, 2등급이 없고 3등급 저희는 그런 과목이 없습니다. 네. 적절하게 저기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년 계획을 하면서 그러한 비율을 철저하게 교과협의회라든지 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올해도 없었죠, 교무장님? 예, 없습니다.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요. 저희 학교에서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의 진로와 희망에 맞춰서 어떻게 그 학생이 맞게끔 미래를 펼쳐갈 수 있는지를 저희는 연구하고 그것을 조력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는 교복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저희 학교 또 영재반에 대해서도 질문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네. 융합 영재 학급이 있다고 따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그건 제가 하는 것보다 올 1년 동안 이끌어 오신 1학년 부장 선생님인데요. 모든 학생들의 어머니십니다. 수학 선생님이신데 학생들이 정말로 아마 혹시 1학년 다니고 있으면 아마 이분 얘기하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박유숙 부장 선생님입니다. 1학년 부장 선생님입니다. 저희는 영재학급이 융합 영재학급으로 인문이랑 과학 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학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1년 내에 20명만 정원이 20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재학급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건
국영수를 좀 더 심화 있게 해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해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65시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줄여라, 60시간으로 줄여라 그래서 저희도 65시간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창의적인 사고력이랑 해서 인문 쪽이랑 과학 쪽이랑 국영수 그다음에 예체능도 접목을 시켜서 저희가 실제로는 100시간을 계획을 세웠지만 올해는 60시간